안녕하세요. 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책들을 읽고 계시나요? 저는 책을 읽을 때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동시에 읽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계발, 수필이나 소설 또는 시집 이런 것들을 책을 나열해 놓고 조금씩 읽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할 책은요, 작년에 만났던 책입니다. 2019년에 만난 책인데요. 제목이 산책을 듣는 시간이라는 소설입니다. 제16회 사계절 문학상 대상 수상작이에요. 네, 이 산책을 듣는 시간 이 소설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란 거는 뭐냐면요, 작가님들은 역시 다르구나. 그러니까 그 표현이 굉장히 섬세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아주 세세하게, 아주 섬세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군요. 이 책의 표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풍경이 이렇게 있죠? 네, 여기 이제 여자 아이가 있고 또 옆에 또 남자 아이가 보여요. 아이인지 청소년인지. 또 중간에 또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쪽 편에 보면 또 싱싱한 푸른 잎을 달고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마치 그 희망을 달고 희망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여러분들께서는 이 표지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 소설 속의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하자면요,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이 소설의 주인공 수지입니다. 그리고 고3으로 나와요. 19살 수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남자친구인데 역시 수지랑 똑같은 나이죠. 어떤 내용들이 숨어 있을까요? 여기에서 이 수지라는 친구는 귀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각 장애인이죠. 그런데 늘 헤드폰을 끼고 다녀요. 마치 그러면 저 친구는 뭐를 듣고 있나? 음악을 듣고 있나? 이런 착각을 일으킬 수 있겠죠. 어쨌든 수지는 청각 장애인인데 이 헤드폰은 그러니까 액세서리처럼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민이라는 친구는 전생맹입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구분하지 못해요.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지만 명암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을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 어쨌든 시각 장애인이죠.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친구가 되는 그 과정이 나와 있는데 정말 이렇게 다른 종류의 장애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수지는 청각장애, 그리고 한민이라는 친구는 시각장애. 이렇게 다른 종류의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수지는 엄마랑 어렸을 때부터 수화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각 장애인들이 주로 쓰는 그런 수화가 아니고요, 엄마와 수지 둘만의 수화로 얘기를 했던 것이죠. 어느 날 이 엄마가 수지에게 인공 와우 수술을 해줍니다. 청각 장애라고 해서 불편함을 느끼면서 살아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의 어떤 그런 그 딸에게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좀 선사해주고 싶다, 선물해주고 싶다, 이런 의도였겠죠. 그래서 인공 와우 수술을 해주게 되는데 수지 입장에서는 그 이후부터 그 평온하고 고요했던 자신의 세상이 수술 이후에 소리를 조금씩 듣게 되면서 더 좀 소음이, 잡음이 있는 세상으로 적응해야 하는, 되레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또 이 한민이라는 친구는 시각 장애인인데 불구하고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이 두 친구는 중학교 때 처음 만나게 됩니다. 중학교 때 처음 만나서 서로 이렇게 마음을 터놓는 친구들이 되는데 나중에는 그 그룹도 결성을 해요. 그래서 수지가 노래의 가사도 쓰고요. 그리고 한민이 그걸 작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수지에게는 할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수지랑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수지는 자기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민, 그리고 이 한민과 늘 붙어 다니는 마르첼로라는 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기를 잘 이해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할머니예요. 결국에 나중에는 할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유언장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의 유언장 굉장히 또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엄마가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수지라는 친구가 혼자서 독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일단 스스로 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 속에서 한민과 수지가 아주 독특한 사업을 구상하게 돼요. 그 사업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이 소설의 제목인 산책을 듣는 시간, 이게 사업 제목이에요. 어떤 사업 내용인지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산책을 들어드립니다. 산책은 많은 것을 해결해 줍니다. 신청하는 이유를 적어서 연락처와 함께 메일을 보내주세요. 당신의 부족한 시간에서 산책할 시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산책합니다. 당신의 직업이 무엇인지, 돈이 많거나 적은지, 어떤 병이 있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관없고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산책하는 바로 그 시간 동안 당신의 눈과 귀와 코와 손으로 무엇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있는지입니다. 그 순간을 나눠주세요. 그것을 듣겠습니다. 이런 사업 내용이에요. 저는 이거를 보는 순간에 와, 나도 여기 한번 산책을 듣는 시간 신청해서 경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산책을 하면서 나의 얘기를 들어준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보통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는 정말 소중한 친구라든가 또는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한테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리고 아주 심각한 그런 고민이 있을 때 또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형식이 아닌 산책을 하면서 내가 그 순간에 느끼는 것들을 아주 자유롭게 얘기하고 또 그거를 잘 들어주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한민하고 수지, 마르첼로가 되겠죠. 이들이 함께 산책을 해준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을 읽는 내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수지와 그리고 한민과 마르첼로,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할머니, 그리고 엄마, 이러한 등장인물들이 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읽다 보면 그 장면들마다 다 끄덕끄덕 공감이 되고요. 와, 맞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행복했던 책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좀 이렇게 짠한 감정이 몰려오는 그러한 소설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꼭 읽으시면서 그 느낌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책 소개가 끝나면 또 이어서 이 소설의 몇 부분을 선택을 해서 발췌를 해서 여러분께 낭독으로 또 멋지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뒷면에는요, 이 소설 속에 나와 있는 한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여기 적혀 있어요. 한민이라는 친구가 수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는 어떻게 말해? 고맙다는 말. 처음이었다. 나의 언어로 고맙다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 묻는 사람은 그냥 고맙다고 말하면 되는데 나는 나도 모르게 엄마와 나만의 약속인 수화로 가득 찬 마음이라고 말했다. 어렸을 때 이후로는 쓴 적이 없는 수화였는데 갑자기 튀어나왔다. 손으로 상대방을 가리킨 다음에 심장 근처로 가져가 원을 그리며 쓰다듬는 일련의 동작을 그는 천천히 정확하게 따라했다. 이렇게 가리키고 심장 근처로 가져와서 원을 그리는 이런 동작이네요. 가득 찬 마음. 그것은 이제 지구상에서 단 3명만 알고 있는 단어가 됐다. 어떻게 말해? 고맙다는 말. 네. 이 질문 자체가 바로 청각장애인 이 수지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인정과 배려, 경청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작가님에 대해서도 잠시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 정은 작가님은요, 수원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 그리고 영화를 배운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편 영화 제작에 참여하셨다고 하는데, 그때의 음향 파트를 맡으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현장음을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음향을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듣는 순간에 그때 소리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듣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헤드폰을 통해서 들으면서 아주 세세한 소리까지 들으면서 와, 이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소리들을 직접 이렇게 듣게 되니까 굉장히 다른 세계를 듣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쯤이 바로 이 소설이 탄생하게 된 씨앗이, 그 씨앗이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우리 정은 작가님께서 이 책을 또 저에게 선물을 해주셨거든요. 구경영님께 덕분에 마음 든든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가득 찬 마음으로. 금방 제가 소개했던 고맙다는 말, 이 소설 속에 나오는 그 장면, 그거를 읽으면 이 가득 찬 마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가득 찬 마음. 이게 바로 고맙다라는 의미의 수지와 엄마가 서로 얘기했던 수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민도 같이 알게 된 그런 마음이죠. 네, 2019년 7월 15일 이렇게 해서 작가님께서 선물을 주셨고요. 네, 제가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네, 아주 따뜻한 이야기를 만났고, 저는 이 소설을 만나기 전부터 저도 역시 한 25년 전쯤 될 거예요. 그때부터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 그 기관에 찾아가서 그들을 처음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깜짝 좀 놀라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인사를 한다거나 또 대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머뭇했어요. 그런데 자주 그들과 접촉하다 보니까 정말 비장애인들하고 똑같아요.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점을 느낄 수가 없었는데, 특히나 더 놀랄 만한 사실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 보통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통 어떻게 얘기하죠? 너 그 영화 봤어? 나 그 영화 봤어. 이런 말을 쓰죠. 그런데 시각장애인이면 눈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그 영화 봤어 라고 표현하세요. 깜짝 놀랐는데 자꾸 그분들과 만나다 보니까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런 언어들조차도. 그분들을 만나보니까 굉장히 쾌활하시고요. 그분들은 굉장히 우울할 것이다, 아니면 슬픔에 빠져서 살아갈 그 희망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고요. 제가 직접 겪어본 그분들은 대체로 다 또 밝으시고 또 좋으셨어요. 시각장애인들을 가까이서 접하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저들처럼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희망적으로 또 굉장히 또 밝게 생활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되레 반성을 했습니다.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편견이 곳곳에, 사회 곳곳에 깃들어 있잖아요. 제가 한 번은 그 시각장애인과 함께 쇼핑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 옷가게였는데요. 함께 들어가서 옷을 고르다가 마음에 드는 옷이 없다고 같이 이렇게 가게를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대하던 그 가게, 옷가게 주인이요, 우리가 그 출구를 나서고 얼마 있지 않아서 소금을 갖고 와서 뿌리는 거예요. 재수 없다고.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선입견이 박혀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갖고 있었던 편견이나 선입견을 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몇 장면 뽑아서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좋은 책을 소개받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댓글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께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머니 머리맡에는 미리 작성해 놓은 유서가 있었다. 유서. 내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 저 세상까지 가져가마. 노잣돈이 두둑해야 지옥에서도 대접받으며 살 것 같다. 지옥 같은 한국에서 65년 살면서 배운 거다. 너희도 필요하면 너희 땀을 흘려서 돈을 모아라. 알다시피 내 명의의 작은 땅이 3군데 있다. 내가 죽으면 내 입을 벌려 지금 사는 아파트를 제외한 땅 문서를 모두 작게 접어 내 입속에 넣어 나와 함께 묻어주길 바란다. 그곳은 빈 땅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내가 저승에 가져갔으니까. 내 관은 주상복합 빌딩에 세워진 옛집 빈 땅에 묻거라. 비석을 세워주면 좋겠다. 내 베개 밑에 있는 공책에 묘비명을 어떻게 쓸지 오랫동안 연구하고 수집해온 결과가 있다. 내가 숨이 멎은 시각의 번호를 묘비명으로 채택하길 바란다. 이 아파트와 대출 빚을 내 딸에게 물려준다. 집을 팔고 빚을 정산하면 1억 정도 남을 테니 그걸 남은 식구들이 잘 나눠서 갖길 바란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이 죽게 되면 내 옆에 묻히는 것을 허락한다. 이만 잘들 살아라. 묘비명 후보 1. 배고프게 태어나 배부르게 간다. 2. 어쨌거나 계속 사랑했다. 3. 그도 나를 사랑했다. 4. 그도 나를 사랑했겠지. 5. 몸이 가는 대로 살다 간다. 6. 오늘은 나, 내일은 너. 7. 사랑은 늘 우리를 어딘가로 데려간다. 결국엔 땅으로. 8. 이 땅에 잠들다. 땅도 나와 함께 잠들리라. 9. 헛된 죽음은 없어라. 10. 오늘은 죽음이 빨리 왔다. 11.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는 것만이 진실로 내가 원하는 것. 12. 나는 아름다웠다. 무거운 마음으로 엄마 방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었다. 방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옷장을 열어보았다. 텅 비어 있었다. 서랍장도. 식탁 위에는 전원이 꺼진 엄마의 휴대폰과 메모지 한 장이 남아 있었다.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 잠시만 떠나 있을게. 고모한테 전화해서 집을 팔아달라고 해. 그 돈을 받아 생활하길 바란다. 세상에는 자기 돈을 쓰면서까지 산책할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한민이 내게 말했다. 난 세상을 낯설게 보게 하고 싶어. 사람들 내면에 이미 있지만 자각하지 못하는 낯선 감각을 깨우쳐주고 싶어. 감각을 확장시키고 재분배해서 사람의 몸이 바뀌게 하고 싶어. 몸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니까. 근본적으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사람과 세상을 바꾸고 싶어. 그걸 언어로 하면 시인이겠지? 우리는 그걸 산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야.
신청 대기자가 많아져서 한민이 혼자 감당을 못하자 나도 산책 안내를 맡기 시작했다. 나는 인공 와우 장치를 끄고 귀가 안 들리는 상태에서 같이 산책을 했다. 그러면 놀랍게도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낯선 감각으로 세상을 보았다. 산책 중에 아이처럼 익숙한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들려주었다. 옆에서 같이 걷는 사람이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가라앉아 있던 감각들이 고백하듯 끌려 나오는 것 같기도 했다. 이때 나에게 들려준 얘기들은 내가 듣지 못하므로 나중에 한민이 녹취록을 작성해서 산책자와 내게 메일로 보내줬다. 그 녹취록은 내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내가 있지만 없었던 순간을 되돌리는 과정이 즐거웠다. 한 번은 산책한 후 녹취를 풀려고 녹음된 파일을 틀었는데 아무 말도 없었던 사람도 있었다. 그 녹음 파일엔 처음부터 끝까지 가느다란 울음소리만 들렸다. 그 사람은 한 걸음 뒤처져서 걷는 동안 내내 울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겐 울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다. 나는 그것 또한 산책이었고 그의 산책을 들었다고 생각했다. 내 곁에서 수없이 울렸을 테지만 지나쳤던 소리를 산책자들은 잡아서 내게 들려주었다. 도시는 그 많은 것들을 담고 있었다. 몇몇 산책은 산책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개인 방송으로 업로드됐다. 그런 걸 보는 사람이 있을까 궁금했는데 의외로 시청자가 많았다. 한번 산책을 한 사람들에게는 산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민이 다른 산책 신청자를 연결해 주었다. 산책자들은 산책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만들기도 했다. 산책이 다 끝나면 산책의 어떤 점이 좋았느냐고 나는 매번 참가자들에게 물었다. 한 참가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누군지 아무도 묻지 않아서 좋아요. 직업이 뭔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디에 사는지 자신에 관해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저 그 순간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대로 말해주기만 하면 되는 시간이 치유에 도움이 됐어요. 잠시 내가 투명해지는 느낌이었죠. 그러다가 더욱 뚜렷해지는 느낌이었고요. 그 순간의 감각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산책을 거듭할수록 우리에게 생각보다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